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매매법 소닉입니다. 저희 세매법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수십만 원의 돈에서 수백만 원의 돈으로 몇백억 원을 벌어낸 이 전설들의 매매법에 가장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좀 놓치고 계시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적은 돈으로 몇백억을 벌어냈다는 이 기술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벌어냈던 사람이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투자에 임했고 투자를 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런 엠페러 같은 비트코인 1100개를 모은 이런 전설적인 투자자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투자를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엠페러님이 매매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리스크 관리 혹은 레버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엠페러님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의 돈으로 비트코인 1100개 인증을 했었고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 약 1000억 원 가까이 돈을 벌어낸 사람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분이 정리했던 내용들 제가 다 한글 번역해서 PDF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사진에 나와 있는 영어 글씨 하나하나까지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수백억대 전설들의 매매법 중 필요한 거 한 가지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직접 제작한 자동매매 시그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제 제가 돈을 벌고 있는 매매 동영상 인증까지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왜 투자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잃는 일만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틀렸을 때를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하냐? 대충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RSI 보고 과매도라면 진입을 하고 과매수라면 숏을 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엠페러님이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매매에 들어갈 때 명확한 매매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매매를 들어갔던 내역인데요. 손절가 잡아놓고 목표가 잡아놓고 자, 왜 포지션에 들어갔는지 차트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롱 포지션에 들어가 있고 현재 $500 정도 크게 수익은 보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손절가는 확실히 잡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비트코인 1시간봉, 4시간봉으로 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를 가져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전에 저항이 나왔던 구간들 지지로 확인을 해주고 전날에 매물대 매물이 가장 많이 쌓인 곳에서 딱 가격이 멈춰줬기 때문에 롱 포지션 들어갔다. 그럼 익절은 어디서 할 것이냐? 상단에서 형성되었던 매물대 주요 라인에 도달하고 또 지지가 올라가면 이제 저항으로 바뀌겠죠. 이 저항 라인에서 익절을 할 생각이다. 그래서 손익비를 이렇게 3.2대 1로 잡아놓은 상태다. 자, 이렇게 제 매매를 설명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돈을 잃는 이유는 무엇이다? 상세한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충 보도지표 보고 보도지표가 이 하단에 오면은 상승이라던데 이 상단에 오면은 하락이라던데 이렇게 단순한 분석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RSI 지표가 고점에 도달했을 때마다 계속 추세 전환이 일어났어야 됐고 저점에 도달했을 때마다 추세 전환이 연속적으로 벌어졌어야 됩니다. 즉 보조지표는 단순하게 이 차트를 보는 추가적인 근거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냥 RSI 이 과매도 과매수만 보고 포지션에 들어갔다가 자, 지금도 볼게요. RSI 과매수에 도달했던 게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왔습니다. 이때 숏을 잡았으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겠죠. 근데 익절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계속 청산 파티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명확한 손절가, 익절가를 정하지 않고 매매에 들어가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틀렸을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즉 무효화 지점, 손절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여러분들이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풀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표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를 잃었을 때 얼마를 벌어야만 자본이 회복되느냐 요거를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10%, 20%, 30% 이렇게 쭉 내려가죠. 이 퍼센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벌어야 할 수익률이 월등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즉 내 자본이 30%가 깎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 30%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남은 자본 70%에서 43%를 벌어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40%까지 깎였다고 봅시다. 60%가 남았겠죠. 자, 이 60%에서 67%를 벌어야
내 원금인 100%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에 있는 손실 비율만큼 내 총 시드가 깎이게 된다면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든 거겠죠. 자, 그럼 50만 원으로 100% 수익을 올려야 이 50%의 2배 아닙니까? 따라서 내 자본이 많이 깎이면 깎일수록 이 시장에서 급격하게 불리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효화 지점, 즉 손절가와 익절가를 명확하게 잡아야 되고 내가 들어갈 근거들이 확실하게 컨펌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1000억 가까운 돈을 벌어낸 엠페러님 또한 본인이 탈출 전략, 즉 거래가 언제 무효화되는지 모르고 거래에 임한 점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자 큰 교훈을 얻은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익을 실현할 때와 손실을 감수할 때 언제 거래를 마무리해야 할지 미리 계획을 했더라면 자기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다? 진입 조건, 손절가 설정, 목표가 설정. 이게 바로 트레이딩 삼지창이라고 불리는 트레이딩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PDF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PDF 정독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포지션에 들어갈 때 매매를 할 때 내 비중을 얼마를 가져갈지, 이번 매매에서는 얼마의 비중이 맞을지 등등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임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트레이딩을 하다가 이 첫 번째 고점에 저항해서 계속 숏을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자, 이때 숏을 딱 들어갔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 시드에 10%, 20% 들어갑니다. 수익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지지와 저항 어디서 익절해야 되고 어디서 손절해야 될지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익절을 안 한다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들 정말 깊게 본인의 매매 내역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숏에 들어가서 약수익이 났죠. 이런 경우에 익절을 안 하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고점에서 딱 숏을 들어가면은 손절가를 되게 위에 걸어놔요. 짧게 손절이 되겠죠. 손절이 된 이후에 또 급하게 빠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세워두고 바로 여기서 다시 숏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빠지죠. 근데 익절을 하지 않게 돼요. 왜냐면 명확하게 익절 손절 구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버티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조금 내려갔을 때 짧게 돈을 벌고 다시 또 마음이 급해집니다. 여기서 저항이 나왔고 여기서 저항이 나왔으니까 지금 숏을 들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중간에서 숏을 들어가는 거죠. 이후에 손절가를 또 이 고점 정도로 잡습니다. 다시 손절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연속 손실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도대체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물량은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는지, 또 첫 번째 손절당한 사람은 두 번째 복수하겠다고 물량을 더 들어갑니다. 세 번째 손절당하면 또 복수하겠다고 여기서는 뭐 남은 시드를 다 들어가거나 이렇게 안 좋은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산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바로 선물 진입 비중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이 첫 번째 칸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본을 입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칸에 손절 시에는 내가 몇 프로를 잃을지, 총 자본 대비 몇 프로를 잃을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를 가지고 있죠. 나는 한 번 매매를 할 때마다 이 $10,000의 5% 정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면 $500겠죠? 여기다 5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진입가에서 손절가까지 몇 프로 떨어져 있는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서 포지션 진입을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 손절은 이 초록색 선 아래에서 하고 익절은 요 상단 매물대쯤에서 한다고 해봅시다. 손절가가 얼마죠? 0.58이죠. 마이너스 0.58. 그럼 여기에 0.58을 넣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손절 시에 총 자본에서 몇 프로를 잃을 거고 진입가에서 손절가까지 몇 프로 떨어져 있는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몇 배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지, 얼마를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예시가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저는 이런 계산을 전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엠페러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이 1000억대 자산가가 하는 얘기를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률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연속 손실이 나올 확률이 정말 낮지 않습니다. 승률이 60%라도 연속적으로 5번 손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포지션 크기를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를 잃을지 사전에 미리 알아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전체 계좌에서
2%에서 5% 정도를 최대 손실폭으로 잡고 매매를 합니다. 이 천억대 투자자 엠페러님은 한 거래당 2%에서 3% 정도를 잃을 돈으로 잡아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쉽게 예시로 $10,000 5% 그리고 손절가까지 0.58%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입가부터 손절가까지 가격이 0.58% 떨어질 때 손절을 할 예정이라면 $500를 잃으려면 얼마를 진입해야 될까? 자, 그러면 진입 금액의 0.58%가 $500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500를 0.58로 나눠준다. 그러면 진입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러한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깊게 이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달러와 레버리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내가 계산한 그대로 예시가 총 5개가 나오게 되죠. 여기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매매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매매를 돌리고 있는 이 창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매매에 들어간 게 좀 많기 때문에 72,000달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72,000달러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72,000달러에서 손절할 때 3%만 잃을 겁니다. 3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손절가까지는 그냥 예시로 1% 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진입가에서 1%, 1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쭉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여기 예시 3번에 7,200달러를 사용해서 30배 레버리지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30배로 변경을 했고요. 7,200달러 넣고 롱 혹은 숏 눌러주면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이러한 포지션 계산, 어느 가격대에서 얼마만큼 잃을 거기 때문에 미리 그 포지션 크기를 정해두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승률이 60%라도 5번 연속 손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자본의 20%, 30%씩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 수학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잃을 돈은 대충 2%에서 5% 정도 잡고 진행을 해라. 정말 자신 있으면은 뭐 7, 8%까지는 늘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PDF에는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진입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분할 매수 방법은 무엇인지, 박스권에서는 어떠한 심리가 작용을 하는지 등등등 제가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추려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교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